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계에서 건축구조와 건축계획을 강의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4년 대비해서 커리큘럼 가이드를 제가 쭉 해드릴 텐데요. 매년 해드리는 것보다 살짝 바뀐 내용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마 이 강좌를 처음 들으신 분이라면 건축직 공무원이 뭐냐? 전공자들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비전공 하시는 분들이 건축직 공무원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제 프로필부터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학사 석사를 마치고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토목공학, 여기서는 원래 건축공학 박사가 없습니다. 미국에선. 건축공학, 제가 전공이 건축구조인데 건축구조를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건축공학에 대해서 박사학위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일본의 잔재죠. 그래서 우리 건축구조를 전공하신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토목공학 박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 토목을 같이 하게 되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대학 교수 한 14년 하면서 요게 중요하죠. 요게 공무원 시험 선정위원, 이 선정위원이라는 이 문구를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전부 출제위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출제위원은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대학 교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선정위원이 진짜입니다. 선정위원은 문제를 선정하는데 전국에서 수천 명, 한 10,000명 정도 되는 대학 교수 중에 딱 2명이 들어갑니다. 2명이 들어가서 모든 문제를 다 내는 거예요. 20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위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정위원을 제가 9번을 해봤기 때문에, 출제위원은 대학 교수 경력하면서 뭐 열심히 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선정위원을 문제를 선정하게 되면 면접위원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선정위원은 9번이지만 면접위원은 15번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선정위원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뭐 지방직 9급이다, 뭐 국가직 9급이다 또는 7급이다 문제를 하면 무조건 13박 14일 동안 2주 동안 꼬박 갇혀 있습니다. 그 럭셔리한 감옥이라고 해갖고 사이버 국가센터의 과천에 있는데 거기에 갇혀서 하여튼 무지하게 모든 시설은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긴 한데 갇혀 있죠. 14일 동안 갇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면접위원은 딱 하루 갑니다. 하루 한 4-5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웬만한 대학 교수가 섭외를 받는다 하더라도 잘 들어가기 어려운, 이거를 9번 들어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선정의 경험을 살려서 2016년부터 쭉 강의를, 이제 거의 9년 차가 돼가고 있네요.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의 문제점이 뭐냐? 자, 독학이 되지 않겠어? 이게 나 건축기사 자격증도 있는데 독학이 되지 않겠어? 뒤쪽에 이제 제가 통계를 보여드리겠는데, 전체 접수 인원의 약 60에서 70%, 대략 한 3분의 2죠. 3분의 2가 미응시라거나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꽈락자로 다 탈락합니다. 내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지원을 했다면 600-700명이 우수수 탈락해요. 실제 경쟁자는 한 3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독학이 불가능하니까. 독학하시면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고요.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기사 자격증 공부하고 비슷하겠지? 대략 한 7배에서 10배, 좀 과장되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정말 확실하게 합격을 하려면 거의 10배 이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기사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알지만 건축기사는요, 기본적으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깊게 공부를 하지 않고 어렴풋하게만 알아도 문제와 답만 대충 외워도 답을 맞힐 수 있고 합격을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어림도 없습니다. 나중에 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전공 과목은 꽈락만면하게 공부를 한다? 이게 바로 꽈락의 지름길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 나오는 게 꽈락입니다. 이게, 아니 전국에 있는 수강 인원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60, 70%, 3분의 2가 아예 시험장에 안 나타나거나 꽈락을 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이죠. 절대 어설프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목숨 걸고 하셔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 시험 준비의 문제점, 한마디로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자, 먼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수험생 성적 분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거를 가지고 보면 좋겠지만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그래서 22년 국가직 9급, 지금 사이버 국가위센터에 그대로 가보시면 엑셀 파일이 있는 걸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우리 건축직의 국가직 9급 모집 인원 41명,
근데 지원자가 2,788명. 경쟁률은 68대 1. 뭐 무지하게 줄은 거라고 하지만 68대 1. 말이 68대 1이지. 68명 중에 한 명만 붙고 67명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무지막지한 경쟁률입니다. 합격률 1%가 들똥말똥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 나타난 인원은 여기에서 한 760명이 확 줍니다. 응시율이 굉장히 줄죠. 근데 그 2023명 중에 또 꽈락자로 탈락하는 사람이 900명.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 접수 인원 2,788명 중에 1,666명, 약 60%. 우리 2021년엔 70%. 그래서 60에서 70%. 3분의 2 정도가 미응시하거나 꽈락자로 아예 이거 예선 탈락이죠. 예선 탈락. 이건 시험장에도 안 오고 시험을 봤어도 예선 탈락. 무려 3분의 2가 그냥 추풍 낙엽으로 다 쓰러집니다. 나머지 3분의 1만 가지고 점수로 가지고 하는데 보시면 전체 평균이 40을 넘는 사람 근데 86점 우리 필합컷이 22년도에 문제가 굉장히 쉬워서 가산점 포함한다고 해서 87점이었습니다. 그래서 87점이 되는 사람이 1.5%.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앞에서 제 교수 프로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선정위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단언컨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 건축직 공무원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10명이 안 돼요. 한 8명, 9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선정위원이 아니라 선정위원 근처도 아니라 그 선정위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대부분이고요. 대학 교수 4년제 대학 교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가 유일합니다. 4년제 대학 교수를 가져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선정위원이 들어간 사람만 아니까.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 건 출제위원입니다. 출제위원은 전국에 있는 건축 관련 대학 교수는 건축 구조를 전공한 교수님은 다 냅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 명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 이메일이 다 있어요. 거기 이메일로 쫙 보냅니다. 안남식 교수님, 건축구조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 객관식으로 사지선다로 해서 5문제만 내주십시오. 그 5문제 내주시고 정답 해설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1번은 왜 맞은 거, 2번은 왜 틀린 거 이걸 쫙 정리를 해주십시오. 교수마다 5문제씩 한 문제당 2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해고 딱 여기 10만 원 줘요. 아 귀찮죠. 대학 교수들 막 놀러 다니기 바쁜데 강의 준비하기 바쁜데 이거 하려고 아주 대충 냅니다. 그냥 기상문제 대충 바꿔다가 비슷하게 타이핑하거나 살짝 변형해갖고 내는데 그래서 출제위원은 아무나 전국에 있는 4년제 건축 구조를 전공한 대학 교수면 누구나 다 낸다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는 출제위원.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 교수는 누구나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를 들어서 2024년 지방직구고의 시험 문제를 언제 보겠다. 그러면 딱 2주 전에 한 2달 전에 연락이 옵니다. 교수님 선정위원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러시면 13박 14일 동안 럭셔리한 감옥에 갇힙니다. 괜찮으십니까? 핸드폰 인터넷 다 차단됩니다. 완전히 갇히기 때문에 그때 요 문제만 내셔야 됩니다. 가능하실지요? 네, 가겠습니다. 해서 가면 요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출제위원 전국에 있는 거의 한 몇천 명에 해당하는 교수님들이 5문제씩 낸 몇만 문제 이게 막 계속 쌓이는 거죠. 2020년, 21년, 22년, 23년 할 거 없이 지난 10년 동안 낸 문제가 수만 문제가 여기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문제를 골라내겠느냐. 이건 선정위원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이 문제 보니까 별로 안 좋아. 이 문제 좋아. 이거 골라. 이 문제 안 좋아. 이거를 선정위원들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모든 시험에 딱 2명이 들어가서 합니다. 그 2명이 누가 들어가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대학의 4년제 대학 전문대학 교수님은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9번 제가 들어갔었는데 제가 들어갈 때마다 교수님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몇 번 들어오셨습니까? 선정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맥시멈이 3번이에요. 왜냐하면 13박 14일을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들어가서 시험 문제 내는 건 딱 2시간이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13박 14일 동안 나머지 뭐 하느냐? 열심히 다른 거 놀고 싶은 사람 놀고 TV 보고 싶은 사람 TV 보고 잘 사람 자고 저는 열심히 논문 썼죠. 자, 어쨌든 이 선정위원 들어가는 이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어떤 문제가 나올 거고 어떤 문제는 안 나올 거다라는 걸 여기서 경험한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고, 그걸 가지고 모든 교재나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년 커리가요, 지금 11개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 이론이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 파이널 특강, 요약 노트, 파이널 요약 노트가 끝나는 게 6월 달이 아니라 5월 달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까지 정확하게 11개월 내지 12개월 과정인데요. 기초 이론, 기본 이론, 기본 심화 이렇게 나눠 있는데 솔직히 건축 계획과 구조는 기본 심화를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서 그냥 4개월에 그냥 해버리죠. 그리고 단원별 기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핵지총, 아마 여러분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핵지총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핵지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단원별 기출, 그리고 나서 핵지빵, 요거는 OX, 요거는 바로넣기,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12회,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노트, 대략 11개월 내지는 12개월에 걸쳐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지방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인강으로 수강을 하시게 되는데, 요 수도권, 제가 지금 작년에 굉장히 멀리서 이게 수업 들어오신 분들이 어디서 오신 분이 있냐면 평택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평택인지 동탄인지. 그래서 오시는 데만 1시간 40분이 걸리는데 꼬박꼬박 오시더라고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다고 뭐 연락이 왔던데, 어쨌든 이 실강이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강과 실강은 이 주변에 딱 자기가 뭐 전날 너무 무리하게 공부를 해서 잠을 못 잤어. 그러면 당연히 졸릴 거 아닙니까? 졸리는데 옆에 딱 보면 무지하게 열공하고 있어. 나는 여기서 졸면 그대로 죽는다라는 게 이 화들짝 바로 옆에서 이 선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실강이 굉장히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실강생들만 혜택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각종 인쇄물이 인강에선 제공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인강생들이, 실강생들은 기껏 해봐야 한 15명 남짓인데 이 인강생은 막 수백 명이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달라고 해요. 근데 안 드립니다. 실강생들만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주 엄청난 혜택이라는 거. 그리고 반평성고사 작년에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인원이 많지 않아서 못했는데, 어쨌든 인원이 많아지면 이 반평성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실강 수업 때마다 데일리 퀴즈를 드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아서 혹시 결석하신 분들이 하나씩 받아가고 뭐 수업 안 들으신 분이 좀 얻을 수 없습니까? 아니, 실강 하신 분들한테만 드립니다. 무조건. 그래서 데일리 퀴즈 굉장히 좋고요. 수년간 시험 통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제가 해드리죠. 이 상담이 실강생들은 제가 1대1로 전부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학습 문의사항, 뭐 쉬는 시간에 바로바로 해결이 되니까. 실강생이 굉장히 혜택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수도권에 계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수도권 서울인데 자기는 인강만 들으면 졸린다. 자기는 뭔가 이게 뭐 꼭 들어가, 뭐 이렇게 굉장히 제약이 칼같이 정해져 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강추합니다. 실강이 훨씬 더 이 합격 비율이 더 높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게 공무원하고 군무원하고 동일한 건데요. 1년 커리큘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 11개월 커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처음에는 기초이론, 6월 19일부터 시작을 하죠. 기초이론이 2주, 계획 구조 각각 20강씩. 원래 이 기본 이론 보시면 개념 완성이 계획이 84강, 구조가 약 100강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거를 기초적인 내용만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5분의 1 정도가 아니라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인 기초 내용, 그리고 개념 완성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개념을 쭉 듣고 나서 바로 기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핵지총 OX 문제로 가죠. 36강씩 해서 OX 문제 쭉 풀다 보면 이 개념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틀리고 뭐가 틀리고 뭐가 안 맞는 복이라는 걸 쭉 공부를 한 다음에 기출을 들어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은 기출 이제 문제 풀이라고 하지만 기출 변형으로 갑니다. 이제부터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제 거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알지만 막 16개년, 이제 2024년 이 판이 되면 17개년이 되겠죠. 17개년 도저히 문제 다 풀지를 못합니다. 필요한 중요한 문제들만 풀어드리는 거죠. 그 풀어드리면서 기출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기출 변형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응용해서 변형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근데 계획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56강, 구조는 72강. 72강 주로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 게 주로 계산 문제들이에요. 계산 문제들 플러스 어려운 개념들.
이런 것들 기출문제. 그래서 계획 같은 경우에는 개념 완성을 듣고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구조는 절대 들어가면 뭔 소린지 문제 하나도 안 풀립니다. 반드시 획지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출까지 끝나고 나서 획지 빵. 요거는 그냥 OX 문제, 요거는 괄호 넣기. 거의 주관식인데 또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살짝 객관식으로 좀 집어넣었던 내용. 그리고 실전 동영. 요거 한 12회죠? 12회를 16강씩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 이제 파이널 특강을 8강씩. 그래서 원래 전체 내용이 84강 100강인데 기초 이론은 20강씩 줄였고 이 내용 중에 가장 엑기스만 모여갖고 8강씩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를 보시면 이제 기초 이론은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뭐 프리패스로 끊으신 분들은 당연히 듣는 걸 강추를 드리고요. 계속 반복을 해서 기초 이론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 이 내용이 거의 다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은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형태가 다 틀리죠. 여긴 이론, OX 문제, 기출 사지선다. 이거는 빵꾸노트. 얘는 역시 실전 동영 모의고사고 여기는 완전히 요약노트. 다 이 포맷이 다 틀리죠. 포맷이 틀린 거를 6번 반복을 해서 풀커리를 타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6번, 기초까지 들으면 7번을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비전공자도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전공 하시는 분들은 제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다 들으십시오. 다 들으시면 자기가 외우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수강 후기 제가 지금 뭐 합격 후기 쫙 올라온 거 보시면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교수님들 뭐 합격 후기 뭐 10개, 5개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300 몇 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쭉 보시면 하여튼 무조건 뭐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풀커리 타면 무조건 다 알게 된다. 이런 게 태반입니다. 자, 그래서 전공 과목의 특징 그리고 강의 방식 갑니다. 건축계획 건축구조의 특징이 뭐냐면 국어, 영어 지문이 엄청 길죠. 그거하고 달리 지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물론 우리 비전공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행정이나 다른 쪽에서 많이 오시는데 행정에서 행정법이나 행정학 그것도 짧죠. 비슷합니다. 수능시험과 달리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는 한두 문제밖에 없습니다. 실제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지엽적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결국엔 암기입니다. 근데 암기를 그냥 생으로 암기를 하면은 당연히 금방 까먹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기사의 7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암기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달, 2달 공부하고 나머지 한 3주 쉬잖아요? 싹 까먹습니다.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 암기를 갖고는 어림없습니다. 반드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론을 할 때 절대 그냥 책 읽듯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림을 위주로 그려드리죠. 뭐 슬라이드를 보여드린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그림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력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커리큘럼이나 강의 방식도 거기에 맞췄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모든 강의는 PPT하고 판서를 병행합니다. 판서만 하게 되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84강하고 100강이잖아요. 이론 강의가. 만약에 제가 판서만 하면요. 84, 100강이 아니라 한 200강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PPT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서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건축직은 굉장히 전공이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의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나 숫자, 요거를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되는 단어나 숫자, 요거를 빵꾸노트로 괄호로 보여주는 거죠. 제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샘플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필수 이론의 요약 정리 및 암기법까지 전부 전수를 해드립니다. 최신 법령 바로바로 반영을 하죠.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건축법, 뭐 건축구조 기준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빨리빨리 반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반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꼼꼼한 작업이 필요해요. 무지하게 귀찮습니다. 저도 이건 뭐 엄청나게 귀찮은 작업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로바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기출문제나 해설, 정답까지 몽땅 다 수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를 모든 교재, 이 기출문제만 해당되겠어요? 기본서도 해당되죠? 핵지총, 핵지빵?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두 개입니까? 그걸 전부 다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최소한 6회도 기초 이론까지 포함하면 7회도 가능하도록 만든 커리큘럼. 자, 그래서 이제 샘플 강의는 뒤에 이제 좀 중간중간 나오고요. 이제 교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처음에 기초 이론의 교재. 이거는 이미 나왔죠. 이거 24년 버전입니다. 건축계획 기초 이론 판서 노트.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 판서 노트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안 팝니다. 우리 공단기 서점, 공부 서점이라고 그러죠. 공부 서점에서만 판매합니다. 이렇게 뭔가 판서 노트라든지 제일 마지막 파이널 요약 노트 이 두 가지는 공단기에서만 판매한다는 거 참고하시고 얘네들은 2024년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나온 걸로 가져왔고요. 이제 기본서입니다. 기본서는 이제 2024년께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으니까 23년 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두 권으로 돼 있죠. 각각 한 800 몇십 페이지 정도 돼 있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빵꾸노트를 활용한다는 게 이게 지금 이 건축계획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슬라이드에 제가 1시간 50분 강의를 하는데 이런 슬라이드 한 10장 정도 보여드립니다. 10장 중에 한 장을 가져왔어요. 샘플로. 자, 비례하고 조화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목입니다. 이 제목에 이런 설명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단어들. 비례 하면은 무조건 양적인 관계, 숫자하고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1, 5, 10 이렇게 숫자하고 관련된 양적인 관계가 나오면 비례. 그리고 얘네들은 질서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거하고 질서감을 가지고 있는 게 비례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조화는요. 여기 양적도 있죠. 여기 조화가. 조화도 양적이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화는 질적도 가지고 있죠. 질적, 양적. 양적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고 질이 좋아, 나빠. 그래서 완전히 정성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얘는 정양적으로 표현한 거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얘도 조화도 질서를 갖고 있어요. 즉 비례하고 조화는 공통점이 양적과 질서감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만 조화는 질적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가 답이 되려면 반드시 질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거죠. 결론이 뭡니까? 양적과 질서감이라는 건 비례하고 조화가 공통점이지만 이 조화는 질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만 조화가 되고 질적이 없으면 비례가 된다. 그거를 이제 문제를 통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기출 문제인데요. 건축 형태 구성 원리 중에 여기 양적인 거 나왔죠. 양적인 관계가 나왔으니까 비례 아니면 조화야. 근데 바로 이것만 보고도 바로 답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화가 없어. 비례만 있잖아요. 정답 4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질서감이 있잖아요. 양적과 질서감이 있는데 질적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화가 없는데 조화가 보기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질서감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냥 양적인 거면 무조건 비례 아니면 조화인데 조화가 답이 없어. 그러면 비례가 답이죠. 이렇게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 이거죠. 한 가지 더. 그러면 샘플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는 이제 이것도 비슷한 건축 형태 구성 원리를 하는데 양적도 나왔는데 질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질적이 나오면 비례가 아니라고 했죠. 조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다시 제가 이런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이걸 분석을 해서 만든 게 이 강의 PP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기본서도 다 만들어져 있고 기본서에 가보시면 얘네들이 다 진하게 밑줄로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거구나. 그 중요한 게 다 빵꾸로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실강생들한테는 요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전철로 왔다 갔다 통학하실 때 요 사이사이에 빈칸에 집어넣는 걸 복습을 하시라 이거죠.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 형식으로 뭐든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해서 이론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출문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핵지총, OX 문제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핵지총 요것도 건축계획 구조 둘 다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42번부터 45번까지 출처까지 다 적어놨죠. 2019년 국가직 9급에 출제된 네 문제를 OX 이게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왜 맞아? 왜 틀려? 요거를 쭉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핵지총.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해서 기출문제집에서는 기출문제 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변형까지 같이 해드리고 이게 지금 16개년이지만 이제 우리 2024년 대비하시는 분들은 17개년이 되겠죠.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무한정 갈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끊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끊어야 될지 지금 열심히 상의 중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17개년은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16개년, 17개년 이 공부를 문제를 많이 풀고 싶은 사람한테는 적어요. 적다고 합니다. 문제가 적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많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다 해놓고
풀고 싶은 사람만 푸세요. 그래서 7급은 따로 9급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으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서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게 이제 기출문제 풀이 방식인데요. 뭐 건축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여기 수정이라고 써 있죠. 2015년 서울시 9급에는 요 개축이라는 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실제 15년 서울시 9급 문제를 보면 2번 보기가 리모델링은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서 얘가 맞는 보기로 나왔다고요. 근데 이게 2015년 이후에 법이 개정됐어. 개축이 들어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개축이 아닌 대수선과 증축만 암기하고 있으면 실제 우리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2024년에 보실 때는 개축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기출문제집이나 모든 교재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지하게 귀찮은 작업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보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해드렸다 이거죠. 물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기준은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두 다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정오표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정오표를 참고하시는 거죠.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집 할 때 요거를 2024년 버전을 17개년을 이제 교재를 만들 때 그동안의 정오표를 다 모아서 다시 개정, 수정 요렇게 다 집어넣어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핵집방. 핵집방 같은 경우에는 괄호넣기입니다. 이렇게 괄호넣기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괄호넣기로 아예 어떤 문장이 있고 핵집총에 괄호넣기가 있는 저기를 아예 단어를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주관식으로 하니까 문장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O하고 X를 맞히는 건 좀 쉬운데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주관식으로 문제 맞히는 건 아니 공무원 시험이 주관식으로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객관식으로 나오는데 굳이 주관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어? 막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능성이 있는 거 이지선다 또는 삼지선다 이렇게 막 단어를 좀 집어넣는 게 바로 핵집방.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죠. 핵심 기출지문 종정리 빵꾸노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12회씩 돼 있는 거죠. 12회인데 왜 16강이냐? 20문제를 50분 안에 설명하기가 부족합니다. 제가 그냥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틀렸으며 왜 맞았으며 이게 변형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막 쭉 설명을 엄청난 스피드로 해도 도저히 못합니다. 20문제. 15문제씩 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가 수업을 4시간을 하게 되는데 4시간 동안에 15문제씩 15문제 곱하기 4 하면 딱 60회죠. 60문제면 3회입니다. 3회, 하루에 4시간, 3회를 4시간. 그래서 12회를 16강에 걸쳐서 각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요약 노트. 이것도 역시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판소 노트, 기초이론 판소 노트하고 비슷하게 공단기, 공부 서점에서만 판매합니다. 온라인에 없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전체 기초이론부터 파이널 요약 노트까지 무조건 다 따라오시면 저만 믿고 쭉 따라오시면 9급 공무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합격하셔갖고 수강 후기 좀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년 우리 전체 커리큘럼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